예, 반갑습니다. 레스메카의 무슨 선생입니다. 아이고,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2026년 2월달이 넘어갔죠? 어제가 3일자, 오늘이 3월 2일. 오늘이 대체 휴일입니다. 네, 내일 개학이네요. 축하드릴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개학이, 어른들이야 뭐, 새 학기라고 뭐, 새로운 마음 가지고 공부해보자 하지만 학생들 안 그래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저 그랬거든요. 반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모든 게 부자연스러우고 적응이 안 되는 시기, 뭐 한 일주일만 지나면 뭐 그 반에 새로운 얼굴들 보면서 적응이 되고 재밌게 지낼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정말 낯설고 힘들어요. 같은 학교인데 왜 이렇게 힘들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학생들 다 그럴 텐데. 선생들이야 맨날 같은 직원이고 같은 선생님이니까 그렇지만 애들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새 학기에 희망찬 새 하루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저 학교 가기 되게 싫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뭐 어른이라고 별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나 어른 되는 거죠.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 왜 하느냐?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제가 이제 수학 선생으로서 그리고 수포자들을 위해서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이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요. 네, 했죠? 수포자 희망을. 이 카메라 잘리지 않나 모르겠네요. 걱정이네. 자, 몇십니까? 무슨 선생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고 공부를 한 중3 정도 하는 학생이고 그 학생이 이제 물어본 질문인데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심히 하면 되고요. 뭐 다 아는 얘기는 하나만 한 소리 그만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우리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6학년 때도 배웁니다. 6학년 때 닭하고 뭡니까? 개, 이런 다리 개수 4개, 2개인데 어떻게 푸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혹시 질문하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이 문제는 다소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도 풀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쉽진 않아요, 수학이. 수포자에게 희망을 드린다고 말로는 제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희망을 여러분들이 담아 가셔야 돼. 백날 주는 사람이 주면 뭐합니까?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희망을? 듬뿍 담아 가십시오. 제가 이 문제가 좀 다소 어렵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연립방정식은 주로 이게 중간고사에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활용까지는 절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단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기말고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 풀어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풀었더니 이거의 해가 이건 개념원리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네. 찾아보세요. 이것도 풀었던 해가 풀었던 해라는 건 답을 말하는 거예요. x값 y값 말하는 겁니다. x값 y값. 네. 서로 같을 때 이때 요 a하고 여기 a 보이시죠? b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상수 a, b 값 구하라. 상수 a와 b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이제 풀이집법 뭐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벌써 제가 걱정됩니다. 벌써 풀이집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2개 보십니까? 요거 2개, 이렇게 2개. 요거 2개를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풀어가지고 이제 풀이 뜰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프리집 풀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수포자가 안 되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리집 보고 자꾸, 자, 프리집을 보고, 보면서, 이걸 적어요. 애들이. 프리집 보면서 이해했다 그래. 선생님, 이 문제 이해했어요. 그래요. 이해했어요. 그래. 이해했대. 참나. 그럼 제가 뭐라 하면 이해했어요. 아주 말도 귀엽게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수학 때려쳐, 새끼야. 이러죠. 절대 프리집 보지 말라고 계속 그러죠. 선생님들이 왜 프리집 보지 말라고 할까요? 선생님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가 머리가 이해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면 자꾸 거의 많은 애들이 선생님 저는 알겠는데요. 이해했는데요. 응용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네가 맨날 프리집 보고 이해하니까 응용 못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직접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몰라도 어렵더라도 직접 해봐야 돼. 직접. 직접 어떻게? 손으로 적어봐야 돼요. 손으로 적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없어. 저도 적었는데요. 적긴 뭐 적어. 네가 프리집 보고 적었지. 네가 언제 네가 직접 네 생각을 적은 게 아니잖아. 네 생각을 적어봐. 너의 생각이 뭐냐. 너의 생각을 적어봐라. 일기 쓰는 거 있잖아.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 일기를 여러분 자꾸 매일 쓰면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막 생겨나요, 자꾸. 진짜 강추. 저는 거의 평생 일기 썼습니다. 네. 못 믿겠다고요? 뭐 일기니까 소장하는 일기는 딴지 마시고 아무튼 정말입니다. 문장력도 좋아지고, 의상도 좋아지고, 저처럼 말도 많아지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문제입니다만, 저는 너무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병인 사람이고, 여러분 아는 게 없어서 병인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예. 너의 생각을 적어야 돼. 그러니까 프리지플보 여러분 이해하는 거는요, 수학을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아셨죠? 그 선생님 수업 보고 듣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선생님 수업 듣고 이해하는 것도요, 프리집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저 프리집 보고 이해하고 싶어요. 영상 같은 거 제가 찍은 거 보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같은 영상을 최하 10번에서 한 100번 보세요, 100번. 자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푼 효과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 영상을요, 제가 찍은 영상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제가 보셔야 돼. 영상을 한 100번 보세요, 100번. 100번 조회수. 혼자서 높여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한 번 정도 제가 직접 푼 효과가 있어요. 직접 풀어본 효과가 있어요. 직접 푼 효과가 있다. 푼 효과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이것도 교육적으로 증명된 방법이 많아요. 워낙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많이 보면요, 마치 자기가 직접 푼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요, 이게 소화가 돼요. 자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프리집 봐도 된다. 되네요. 100번을 보세요. 100번 차례. 여러분 한 번밖에 안 보고 대충 보고 이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대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프리집 보더라도 한 100번씩 보세요. 100번. 같은 문제를 100번씩 볼 정도면요, 이미 사람은 뭐가 돼 있다? 기초돼 있는 사람이고 근성이 돼 있어. 근성. 알죠?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자, 프리집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A와 B가 있는 미지수를 풀면 못 푸니까 없는 걸 풀래요. 그죠? 자, 됐죠? 자, 프리집 범위로 되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적혀 있죠? 아예 안 보이겠다, 잘. 자, 해가 서로 같으므로 그 해는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와 같대요. 이거의 해와 같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푼 거 나왔을 때 X값, Y값 있으면 X값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Y값도 뭔가 있고, 그죠? 뭔가 있고, 그죠? 세모를 해놓을까요? 이것도 풀면 X가 네모고, Y가 세모가 나올 거다. 근데 이렇게 풀어서 해가 같다는 의미는, 이렇게 했을 때 풀어도 해가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대, 여러분. 알긴 뭘 알아요. 뜻도 모르면서. 진짜 제가 걱정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보고 풀이가 쉬우니까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하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 단 어디에도 그렇게 하란 말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은 풀이순 이용섭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 네. 어르신,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는 건가. 큰 교사야 당연히 이제 맞는 말이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만약 푼다면 제가 잘한다 그래 칭찬하죠. 자기 생각은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히 걱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나온 해와 이것도 풀면 반드시 네모와 y가 세모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풀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자, 가감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끼어 쓸던 말이 많죠. 수학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추천을 하셔야 돼.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또 한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가감법, 대입법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교육과정에 빠졌는데요. 이게 등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등치법.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다 비슷한 말이에요. 다. 요것만 좀 다를 뿐이고, 다 같은 말이다. 등치법과 대입법은 같은 말이다. 네. 자, 그럼 막 쓰면 됩니다. 어떻게 푸느냐? 여기 가감법 쓰면 되겠습니다. 가감법은 x 앞에가 같을 때는 두 개 빼면 되겠네요. 이제 빼면 사라지겠죠? 빼면 얼마가 됩니까? 2y가 되고요. 빼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뺀 겁니다. 제가 이렇게. 11 빼기 3은 8. 그래서 y는 얼마? 2, 4, 8. 9단을 내자. 9단 좀 외웁시다. 외우지 말라면서 저번에 외워야 됩니다. 자, 알고 외워라 이 소리죠. y가 4니까 구한 거를 두 식 중에 아무 데, 여기다 대입할까요? 아무거나 대입할 게 없어요. 4를 대입하라. 그럼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해를 원래식 있죠? 여기 보시죠? a 값 구하기 위해서 x에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1. y에다가 4를 집어넣어. 4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제 9죠. 마이너스 9 맞죠? A는 마이너스 9. 같은 방법으로 여기 B는 여기 보이시죠? X 보이시죠?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B가 됩니다. Y에다 4를 집어넣어. 그죠? 마이너스 4가 되죠? 는 마이너스 6.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죠. 그죠? 암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암산하면 안 됩니다. 암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풀이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풀이 찬성합니까? 자, 다른 말로 이 풀이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히 맞죠. 풀이집이니까. 우리 이 책 쓴 사람은 너무 유명한 수학 선생님입니다.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봐서는 제가 더 유명하다 봅니다. 네.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뭐라 하진 않아요, 제가. 자,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 말라가 아니라,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잘 생각해서 풀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그죠? 그러나, 개쓰레기 풀이다. 뭔 개쓰레기. X입니다, 바로 저는. 왜 그럴까요? 자,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제가 수학을 정보했는지 잘 보시라고요. 지금부터 내용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풀이는 시험 칠 때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자, 선생님 무슨 말 할지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항상 세계 최초? 우리 은하계 최초, 이 우주 전체 최초, 스페이스 아십니까 단어? 공간. 제가 또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스페이스. 공간은 가장 큰 개념이죠. 공간보다 더 큰 거 있나요? 그냥 있다. 유? 이런 거. 가장 근본적인 풀이. 자,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따라가는 거. 제가 수학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제발 딴짓하지 말고 뭐다? 이놈의 시키. 이런 시키. 개자 붙이면 욕됩니다. 시키. 뭘까요? 제발 시키는 대로 해라. 이 풀이처럼 이상하게 풀지 말고, 여기서는, 앞에 거 풀었을 때 해와, 그죠? 적혀 있죠? 이거에 풀었을 때 해가 서로 같다 그랬지, 언제 이렇게 풀란 말이 있어, 그죠? 없잖아요, 그죠? 이게 수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정복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앞에서 풀었을 때, 자, 하나의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쓰는 말이에요. 얘를, 뭐라고요? 여기 예를 들어. 이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여러분 정보하시면 그냥 1등급 나와요. 진짜입니다. 매번 할 때만 시키는 대로 하고, 잘 모르겠거든. 예를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예를 들면 좀 그런가? 그래,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자,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런 예가 있어요. 이런 예, 그죠? 아시겠습니까? 뭔지 답 내려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하고 1을 제가 예를 든 거예요. 2하고 1요. 네, 1요. 얼마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X 플러스 할까요?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있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자, 풀어볼게요. 실제 풀어볼게요. 풀면요, 답이 뭐가 나냐면, X는 여기가 나잖아요. 2하고 Y가 1이 나옵니다. 이것도 풀면요, 이게 봐, 이것도 똑같은 예예요. 2하고 1이 나옵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걸 풀었을 때 해와 이걸 풀을 때 해가 서로 같죠? 맞지요? 네, 당연히 같죠? 이거 참나,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를 가지고 제가 말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학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걸 풀 때 해가 이거고, 풀 때가 각각 이에요. 해가 같다 그랬을 때, 서로 같을 때 같잖아요. 이 문제도 그 뜻이에요, 이게. 그때 보시면, 자, 이때 보세요. 요거 두 개.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문제 좀 다른 거는 이제 참, 보시고, 요거하고 요걸 잘 보세요. 카메라가 잘리면 안 될 텐데. 자, 요거 두 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자, 이것도 할 겁니다. 크로스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 풀었을 때 과연 해가 뭐가 나오는지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두 개를 또 뺄게요. 가간법. 빼면 이게 얼마 됩니까? 이게 빼면 마이너스 y가 되고, 이거 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y는 1 나오죠. y가 1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x는 얼마입니까? x 플러스 1은 3이니까 x 얼마? 2죠. 다시. 알아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거 풀 때 해와 이렇게 해서 풀어도 답이 똑같이 1, 2 나오죠. 여기. 2일입니다. 2일 나오죠. 그죠? 보셨어요, 눈에?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놓고 두 개 풀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어떻게 수학을 제가 정복했는지.
이런 활동을 하는 애들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걔들은 왜 안 물어볼까요? 아까 이용섭 선생님이 푸지 방법을 지가 스스로 생각해서 푼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해서 안 묻고, 많은 학생들은 뜻도 모르고 풀고, 그러니까 수학이 자꾸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 학년이 높아질수록 포장은 늘어나고, 수학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해서 또 뭐 공부 대충 혼자 해보고, 그죠? 중간 애들은 어정쩡한 상태고, 그죠? 자,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두 개 뺄까요?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죠, 그죠? 빼면 마이너스 x, 빼면 이렇게 빼면, 그죠? 빼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이건 사라지니까. x는 2 나오죠. 2 집어넣어 보세요. 2 빼기 땡은 1, y 1 나왔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 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될까? 이렇게 풀어도 다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도대체 뭔 얘기일까? 요게 이제 정확한 설명을 우리 현재 연립방식 단계에서는 설명이 좀 살짝 힘들어요, 살짝. 근데 이제 그 다음 단원인 1차 함수 파트에 가면 설명이 돼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보통 직선으로 표현하는데 두 개를요, 아까 1,2라고 하는 2,1이라는 거 있죠. 요걸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나오면 좀 그래서 그래요. 자, 이해만 하면 어렵게요. 요게 직선을 딱 그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A라고 그러고 B라 할게요. 그러면은 요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교점의 좌표가 여기 보시면 요게 2,1이 돼요. 자, 요거 앞에 보시죠. 두 개. 요거 C라 그러고 제가 D라 그럴게요. CD도 같은 식으로 직선을 그리잖아요. 그리면 이렇게 요게 C가 되고요. 여기 D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2,1이니까 요 2,1이라는 점에서 이 교차점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 두 개 풀다는 얘기는 요 B와 C를 풀었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요 B와 C를 만나는 것도 같은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보세요. 이렇게 보이죠. AD 보시죠. AD. 말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AD를, 요게 AD죠. AD를 놓고 푸나, AD입니다. BC가 아니라, AD를 이렇게 놓고 푸나, BC를 해보나, 다 같은 좌표인 2,1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요게 좀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하면서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약간 넘어가시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푸나, 즉, 이렇게 직선을 그나, 이렇게 해서 하나, 2,1이라고 하는 한 점에서 모두 만나게 돼 있다는 거. 아셨죠? 설명이 좀 어렵죠, 그죠? 어렵다고 설명이.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걸 대충 푸니까 정전 수학이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겁니다.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중학교 때 정도 실력이 절대 안 됐겠죠,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비슷한 걸 배웁니다. 그때는 좀 다소 어려운 걸 배웠죠. 2차 연립분식별, 이거 1차 연립분식이고요. 그때 이제 야자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방법을 정복 아닌 정복이랄까? 정복은 했는데 좀 완전히 숙달은 못 시켰죠. 그러니까 고1 때는 그 정도였고 고2 됐을 때 이제 거의 다른 게 있죠, 거의. 고등학교 2학기 됐을 때 거의 제가 책상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친구들한테 질문하러 물으러 옵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을 2부에서 제가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기다려 주십시오.